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본인 SNS에 김진국 수석은 투명하다는 확신 때문이다라는 글을 올려서 여권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응천 의원 얘기는 정치적 중립이 극도로 요구되는 시점에 개인적 확신을 근거로 박범계 장관이 오지랖 넓게 청와대 참모 사적 영업까지 방해했다라는데 박범계 장관의 이 SNS 어떻게 보셨어요? 그 조응천 의원께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오지랖 넓게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오지랖이 넓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지 박범계 장관이 저렇게 하는 게 과연 김진국 민정수석을 도와주는 건지 도와주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 거는요. 예. 조국 장관의 아들, 딸 문제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예. 아빠 찬스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 이 아들이 지금 한 거는 사실 부적절한데 이게 진짜 아픈 아이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얼른 그 자식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나 사퇴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금방 신속하게 된 것이 아닌지 약간 좀 그게 다른 그 느낌, 좀 마음 아픈 느낌? 저도 그런 게 듭니다. 예. 아니 뭐 생각은 비슷한데 그러나 그렇더라도 사실은 이제 본인의 자식이 이제 저런 문제가 만약 있다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취업을 하는 시점에 좀 더 세심하게 그 아들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할 수는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은 틀림없이 있어요. 다름 아닌 그렇지 않습니까? 민정수석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이 민정수석 자리에 예. 있고 더군다나 아들이 만약에 어떤 질병을 안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취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 관심을 가졌는지 제가 이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뭐 그렇다고 자기소개서 같은 걸 뭐 대신 써줄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을 어찌 됐든 간에 보통의 다른 그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그 아버지로서 세심하게 그 좀 관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 아쉬움이 이 대목에서 나옵니다. 박 장관의 이 SNS는 그냥 해프닝으로 좀 받아들이면 돼요? 아니 적어도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저는 뭐 충분히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현직 장관이잖아요. 현직 장관이고 이런 거 저런 거를 이렇게 뭐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서 얘기를 해야 될 형편인데 아직도 본인이 장관인지 민주당 국회의원인지 겸하고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그 직책이 좀 가끔 혼동이 될 때가 있거든요. 아마 또 이것도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거기에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박범계 장관께서는 제가 봐서는 김진국 수석이 예. 아빠 찬스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을 알았을지 모르지만은 좀 그 정신과에서 조현병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정상이 됐다고도 안 되고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아빠 찬스는 아니었다는 투명한 확신이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데 뭐 조응천 의원 말도 또 틀린 부분은 아니고요. 굳이 이제 장관의 입장에서 굳이 저기에 올리셔서 저게 김진국 수석한테 도움이 되냐는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의 입장이면요. 사실은 저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저 아들의 행동이. 아하. 그게 아프든 안 아프든 그걸 떠나서요. 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변호사법 위반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잠시만요. 참 이해가 잘 안 돼서 네. 박범계 장관이 글을 아니요, 올리는 아니요. 거예요? 지금 박범계 장관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예. 그럼 법률적 판단을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이 아들의 행동을 그냥 놓고 보면 변호사법 위반 내지는 어떻게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은 저런 거를 SNS에 올리면 안 되는 거죠. 박 장관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되니까 김진국 수석까지 물러나면서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5명 전원이 불명예 퇴진하거나 사퇴 후 곤욕을 겪은 셈이 됐습니다. 민정수석 평균 임기가 단 10개월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예정된 김종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종훈입니다. 새로 임명된 민정수석 신현수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국이라고 합니다. 참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맡은 바 소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볼까요? 조국 전 장관이 2년 2개월로 민정수석 재직 기간이 제일 길었는데 나머지 김조원, 김종호, 신현수, 김진국 여기부터는 이제 4개월, 2달, 9개월 이렇게 재직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을 지냈었잖아요. 뭐 가장 오래 했다고 그러죠. 이 잔혹사가 구조적인 문제니까 아니면 단순한 뭐 해프닝 혹은 뭐 여러 사건을 통해서 벌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사실은 민정수석을 가장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직무와 그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정작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1년에 거의 1명 수준의 지금 민정수석들을 지금 갈아치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도 다들 어떤 면에서 불명예 지금 퇴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야 이제 뭐 퇴직은 뭐 명예롭게 했습니다만 바로 법무부 장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사를 받았고 김종원 수석 같은 경우도 뭐 2주택자, 김종호 수석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은 쓰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대부분 또 감사원 출신들을 많이 썼어요. 예. 근데 결국은 이게 권력이라는 게 민정수석실이 검찰, 경찰, 그다음에 기강 하다 보니까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놔두고 그걸 그대로 놔두면서 실제로 뭔가 작용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검찰 출신을 배제하다 보니 뭔가 민정수석 좀 중간에서 조정과 조율을 잘해야 될 자리에서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그렇죠.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검찰 출신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잘못 작용했기 때문에 문제지 문제를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하고 소통도 안 되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뭐 추윤 갈등도 벌어지고 지금 뭐 대선 후보까지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민정수석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력이 집중돼 있으면요.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똑같은 잔혹사가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조 전 장관 사례는 잘 아실 거고요. 김조원 수석은 2주택을 유지하면서 뭐 낙마를 했고 김종호 수석은 추윤 갈등의 책임 그리고 신현수 수석은 그렇죠. 검찰 인사 과정에서 패싱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 김진국 수석까지입니다. 소영주 대변인님 좀 정리를 해보면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채 반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임 민정수석을 고르기도 쉽지 않을 테고 청와대 고민도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인사가 저래 많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민들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크죠. 하지만 이게 이제 뭐 김병민 대변인이나 허은하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인사 창극이다, 뭐 내 사람이 먼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검증하고 검증을 해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보면 2주택 유지했던 김조원 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1주택 권유를 했을 때 2주택을 유지하겠다고 사퇴를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김진국 수석 같은 경우는 방금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나머지 한 2개 정도가 좀 뭐 추미애 윤석열 갈등 책임, 뭐 검찰 고위간부 패싱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물어서 좀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너무 과도하게 뭐 인사 창극 정도는 아니고 인사에 있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민정수석에서 적합한 사람을 했으면 하는 바람, 아쉬움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제가 봐서는 민정수석 마지막 그 정부를 마무리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들의 입사 지원서 논란으로 오늘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진국 민정수석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